그동안 스프레드 매매에 대한 그 사례들을 쭉 올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매매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손절이 잘 안 돼서 짧게 먹고 크게 물려서 크게 손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복되면서 계좌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죠, 매매를. 오늘은 손절이 왜 힘든지, 그 힘든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손절이 힘든 이유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성장하면서 돈을 쓰는 훈련을 못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환경하고 상관없이 애초부터 좀 구두쇠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인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대접만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 거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받아먹기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이제 진짜 매매하다가 손실이 크게 나가지고 힘들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바로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때 형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형하고 저를 동시에 학교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제가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마침 또 제가 저 어릴 때에 이제 최면술이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일 거야 아마. 그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정식으로 저는 최면술을 배웠어요. 거의 벌써 50년 전인데 우리나라에는 최면술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저는 어쨌든 참 배워가지고, 그 최면술이라는 게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명령을 줘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제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참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빈손으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KBS, SBS에서 작곡가로 또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또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음악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휘자로 또 오래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생겼냐 하면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한테 뭔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항상 얻어먹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에 나와서도 또 이제는 그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가수들이 자기 음반 좀 드라마에 틀어달라고 엄청 비즈니스 왔단 말이죠. 물론 제가 부정적인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했지만은 어쨌든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명절날이나 무슨 날 되면 이렇게 사갖고 오잖아요. 그거 맨날 받았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지휘자니까 또 이 찬양대 대원들이 기때마다 구두 사주고 양복 사주고, 저는 한 20-30년 동안 제가 옷을 한 번도 사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얻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기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눠주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매매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했죠. 이걸 해서 저는 많이 고쳤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 내 것이 뺏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크다 보면 근검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함부로 돈을 못 써. 사회에 나와서 큰 돈을 벌어도 잘 못 써요. 아끼는 게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손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뺏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기 깊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손절이 잘 안 돼요. 다음에 기질적. 이거는요. 자기 집이 가난하지도 않아. 부자야. 부잣집에서 컸어. 물론 가난한 집에서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100억대 부자야. 100억대 부자인데 친구들 모이면요. 밥 한 번 안 사. 맨날 얻어먹고 가. 커피라도 한 잔 안 사.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예 돈 내놓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매하면 손절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냥 물려도 끝까지 버텨. 끝까지. 다음에 이 사회생활. 이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하고 이제 위에 소위 말해서 고위층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밑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막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청업체에서 많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많이 받고 있던 이런 위치에 있던 분들은 또 마찬가지야. 계속 받는 것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손절 이거 잘 안 돼요. 내 거 내놓는 게 잘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은 이 해결 방안에서 이제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돈도 잘 쓰고 뭐 잘 이렇게 사주고 나눔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매매하다가 이제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손절하는 것이 자본금이 딸리니까 이제 겁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괜찮아요. 이거 이제 매매 물량을 줄여가지고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내 계좌를 키워나가면 이런 분들은 뭐 문제 없어요. 금방 회복 다 돼. 이분들은 금방 안 돼요. 이거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 뭘 했냐 하면은 제가 학교 오가면서 저 전철역에 보면 맨날 그 앞에서 추운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 거지 있어요. 거지. 그 이 양반한테 전에는 맨날 그냥 지나다니다가 내가 집에서 나갈 때 1,000원짜리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챙겨가요. 일부러 챙겨가. 그래 가다가 오잖아. 그러면 안 지나가고 줘. 요즘은 이제 그 전철에서 다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전철 안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양반들 지나갈 때 절대로 그냥 안 보내고 내가 꼭꼭 1,000원짜리 한 잔씩 넣어줬어. 그러니까 말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작은 돈인데도 내가 이렇게 나눠줌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정신적으로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없어져야 비로소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손절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지금 손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손절이 잘 안 되거든. 요거부터 하세요. 큰 돈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요거 하고, 커피 같은 것도 맨날 얻어먹지 말고 사주는 거였어요. 친구들한테 사주세요. 밥값도 맨날 얻어먹지 말고 내가 내고, 요런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실천.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쭈삣쭈삣하다 해진다고. 그런데 한 몇 번 하다 보면 저게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는 전혀 내 마음속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와요. 그러면 얘가 해결이 돼요. 얘가.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한번 해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 주일 헌금만 맨날 가서 뭐 이렇게 내지 말고 별로 헌금 다 있잖아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 말고 이렇게 내보세요. 불우이웃돕기, 무슨 헌금 다 있잖아요. 내봐요. 내 마음에 부담이 안 생길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해결이 돼요. 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봉사활동 있잖아요. 나가서 내 몸으로 떼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몸으로 떼어오는 나눔 실천.
이거는 별로 도움 안, 이거는 손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돈으로 하셔야 돼요. 돈으로 나눔 실천을 해야 얘가 해결이 돼요. 이 몸으로 하는 거는 이 매매하고는 사실은 좀 관계가 없어요. 이상하죠? 나눔은 꼭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이 공부하는데 돈을 안 써요. 안 쓰고 실력도 안 되면서 막 그냥 매매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돈을 막 갖다 바치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갖다 바쳐. 그러면서 이 공부는 안 해. 지금은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르쳐 주는데 셌잖아요. 그것도 돈도 뭐 진짜 저렴하게 받으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요. 내가 돈을 내고 공부하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 가르쳐 주는 데가. 그래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돈을 막 잃어가면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진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안 되거든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시장에다가 갖다 바치지 마세요. 시장에다가 몇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레슨비 요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아끼려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시장에다 갖다 바치기 전에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매매하세요. 그러고 여기 그룹 시청하는 거 요거 뭐 몇 푼 아끼려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시면 물론 몇 푼 아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손절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룹 시청을 하면서 여전히 이 두려움 이것들이 계속 남아있다고요. 이러지 마시고 소탐대지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 상태가. 그래야 이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로는 막 외쳐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의식 여기서 외치고 있어요. 지금.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래요? 이것들이 내 머릿속엔 들어있다고 지금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는요. 잠재의식이 우리를 움직여요. 의식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막 떨어지고 있어. 차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매수 받겠다고 딱 대놨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받겠다고 대놨다가 이제 받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갖추면 다행인데 여기다 손절 대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내리려고 그러면 얘를 싹 빼버리죠. 요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가겠지라고 기대하잖아. 기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뭐 포기하는 거죠. 예, 이런 매매를 우리가 숱하게 했잖아요. 숱하게. 자, 이렇게 여기서 요 싹 빼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동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알아. 여기가 매수를 받아야 될 자리라는 걸 알아. 아는데 여기 손절을 걸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지식은 아는데 얘가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실제로 내 손을 움직이는 건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가 왜? 아, 겁나. 얘가 움직여서 확 손 빼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잠재의식을.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시려면 물론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잠재의식이 점점 바뀌어요. 이 의식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막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밀어넣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요걸 먼저 실천하시라는 거지. 이거를 실천하시면 이 벽이 이 두렵다는 거, 내 자본이 아깝다라는 것이 요 벽이 설금설금 무너지면서 뭐 별거 아니네.
이걸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현재 의식적으로 내가 막 노력하고 있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밀어넣는 이 상태를 만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1단계로서 요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 몇 푼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돈 쓰세요. 여기서 돈 쓰는 것처럼 돈을 써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실천.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느낄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정신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전부 다 성공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프레드 매매의 사실 스프레드 매매는 뭐예요? 그냥 진입하면 뭐 거의 수익 나잖아요. 그죠? 수익 나잖아. 유일하게 손실 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매매하는 방법의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네이키드라 그랬잖아요, 네이키드. 그죠? 그리고 이 네이키드를 하는데 가장 장애점이 뭐예요? 얘잖아. 네이키드가 혹시 이렇게 와버리면 어째? 그래서 겁나서 여기다 손절 거는 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손절 거는 것을 잘 해결하려면 잘 되는 분이야 뭐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 안 된다면 요걸 먼저 해보시라는 얘기지, 요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절에 대한 벽을 자꾸 낮추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돈 쓰는 거잖아요. 돈 쓰시라니까. 여기에 큰 돈 갖다 바치지 마시고 작은 돈 쓰시라고. 작은 돈 쓰시면 얘가 해결이 된다고, 얘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자, 이제 자꾸 얘기하면 또 잔소리 되니까 그만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프레드 매매 안착하시려면 네이키드를 잘 하셔야 되고, 네이키드를 잘 하시려면 또 손절도 칼같이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